여러분 혹시 여소장 밑에서 일해보셨습니까? 남자 소장 밑에서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욕하고 감정적이고 꼰대질 심한 사람 많죠.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여소장들은 그거랑은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성별이 무슨 상관이야. 능력 있으면 되는 거지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순진했던 겁니다. 작년 여름 이직을 고민하던 저는 이력서를 이곳저곳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면접 연락이 오는 곳마다 전부 여소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복되니까 이상하더군요. 이력서는 대충 썼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없이 그냥 보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5분 만에 전화가 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바로 면접 보실 수 있나요? 심지어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절수당 제외하고도 월세전 340에서 355. 나쁘지 않은 조건이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세 군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인상은 전부 괜찮아 보였어요. 그중 한 곳은 일주일 안에 출근 가능하세요? 라며 거의 바로 채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갔습니다. 그때가 11월 말 기억하시죠? 그때 한파 때문에 전국이 난리였던 거. 우리 아파트만 해도 수도 계량기 40개 넘게 동파됐고 보일러 터지고 열선 고장나고 거의 전쟁터였죠. 어딜 가더라도 이 시점에 옮기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리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이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치는 건가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소름 돋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첫 번째 면접 본 아파트, 그곳의 과장이 수습 3개월도 못 채우고 나갔답니다. 두 번째, 3개월 동안 과장이 3번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잘 빠졌구나 싶은 순간이었죠. 그제야 확신이 들더군요. 그 여소장들 겉으론 웃고 말도 공손했지만 그 안에 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만 똑똑하다는 식의 눈빛. 현장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면서 직원들한테 갑질에 가까운 감정 통제 불능. 무엇보다도 기계와 전기에 대한 무관심. 제가 말하려는 건 단순한 성차별이 아닙니다. 이 일은 성별을 떠나 현장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감 없이 권위만 있는 사람이 소장이 되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특히 남자 소장 밑에서도 사람 나가는 건 많습니다. 근데요, 여소장 밑에서 나가는 건 감정이 상해서 나갑니다. 아니, 소장이 회의 중에 울어요. 명절 수당 줄 거냐 말 거냐로 직원과 말다툼 하다가 고성 지릅니다. 전기실 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대로 가면 나중엔 관리소장이 관리자라기보단 왕처럼 군림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미 그런 아파트도 봤고요. 제가 안 갔던 그 아파트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목숨 건 선택이었어요. 그때 갔더라면 3개월 수습 끝나고 잘리고 경력에 5점 남고 퇴직금도 못 받고 끝났을 겁니다. 이 영상은 그때 왜 안 갔는지, 그리고 그 여소장들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얘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면접 본 아파트, 그 여소장은 전형적인 관리직 출신이었습니다. 기계, 전기, 아무것도 모릅니다. 현장은 외주 주면 끝이라는 마인드죠. 근데 그런 분이 왜 하필 시설과장을 급하게 뽑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그 아파트 용역업체 직원에게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거기요. 과장님, 그만두신 게 벌써 3번째예요. 다 못 버티고 나가셨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조건은 나쁘지 않던데. 그 직원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소장님이요. 직원들 앞에선 상냥한데요. 문제 생기면 과장 탓합니다. 어르신들 민원 올라오면 무조건 과장님이 실수한 것 같네요 하고 넘겨요. 그리고 덧붙였죠. 한 번은 냉온수기 터졌는데 당직 과장이 열선 스위치 확인하러 전기실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소장님이 말합니다. 이거 왜 미리 안 막았어요? 미리 막았어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시죠? 과장 한 명만 책임지고 짐 싸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분 수습 2개월도 못 채우고 나갔다더군요. 이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저희 집에서 자전거로 5분 거리였던 곳이었습니다. 조건도 괜찮고 거리도 가깝고 진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거기 가기로 결심까지 했죠. 근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면접 때 그 여소장님이 자꾸 여긴 과장이 모든 걸 책임지는 구조라는 말을 반복했거든요.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긴 과장이 거치대입니다.
행정은 본인이 하고 설비는 전혀 모르고 과장은 민원 방패막이의 고장시 희생양이었죠. 그 소장이 뭘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과장이 3명이 바뀐 거예요. 중간에 들어간 분도 퇴직금 못 받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아파트. 제가 진짜 갈 뻔했던 곳입니다. 면접 보러 갔을 땐 정말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적인 미소였습니다. 과장님, 저희 단지는 특별한 건 없고요. 민원만 좀 자주 올라와요. 그 말이 뭐다? 민원은 내가 다 막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소장님은 정기점검이나 긴급 상황에 대해선 아예 관심이 없더군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계량기 동파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자 대묻습니다. 그건 시설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서 바로 알았습니다. 아, 이분은 아파트를 모른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나에게 덮어씌우겠구나. 그 아파트 결국 6개월 동안 기사 3명, 과장 2명 바뀌었답니다. 기사들이 현장 못 버티고 나가고 주민 민원에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 새 아파트를 다시 돌아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여소장들은 관리 능력이 아니라 감정 컨트롤 실패로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남자 소장들은요. 막말도 하고 일 시킬 줄만 알고 정말 기분 나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논리는 있었습니다. 이건 왜 이래?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지. 기분 나빠도 일에 대해선 팩트 위주로 갑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욕은 먹습니다. 하지만 일 자체가 안 돌아가진 않아요. 근데 여소장은 문제가 생기면 감정 먼저 튑니다. 왜 지금 와서 말해요? 그땐 왜 보고 안 했어요? 어머, 과장님,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남자는 논리로 싸우고 여자는 기분으로 싸웁니다. 시설관리 같은 민원 직종에서는 기분으로 움직이는 관리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어느 날 한 기사님이 그러더군요. 소장님이 또 회의 중에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엔 입주자 대표가 와서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민방위도 아니고 직원들이 다 앉아있는 회의 자리에서 소장이 우는 겁니다. 이게 조직인가요? 유치원인가요? 그 뒤로 저는 이력서를 넣을 때 꼭 확인합니다. 소장이 여자냐 남자냐. 이걸로 차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경험상 감정이 앞서는 관리자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성별로 판단하는 건 좀. 저도 그 말 공감합니다. 근데요, 제 월급, 제 스트레스, 제 건강은 그 말 한마디로 보상 못합니다. 제가 봤던 그 아파트 3곳, 과장 3개월마다 교체, 기사 반복 퇴사, 외주 의존, 소장은 감정적.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여자가 소장인 아파트는 그렇게 사람이 자주 바뀔까요? 모두가 똑같진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본 그 경험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들까지 포함해서 한 가지 교훈이 남았습니다. 여소장이 있는 아파트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그래도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않냐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자라고 다 그렇고 남자라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죠. 경험은 숫자보다 무섭다는 걸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3번의 면접, 3명의 여소장, 3곳 모두에서 반복되는 퇴사, 교체, 감정적 리더십, 그리고 그 모든 걸 제가 겪지 않고도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사실. 이건 분명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직이 쉬운 시대 아닙니다. 시설관리도 더 이상 아무나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기사과장 자리도 면접에 떨어지는 시대예요. 그리고 한번 경력에 상처 나면 그건 오래갑니다. 이상한 데 들어가서 3개월 버티다 나왔다. 그 이력서 다음 면접장에서 무조건 질문 나옵니다. 왜 거긴 그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아, 거기 또 과장 나왔던데요. 혹시 무슨 문제 있으셨던 건가요? 이렇게 시작되면 끝입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 3달치 월급보다 훨씬 큰 손해를 봅니다. 경력은 꼬이고 심하면 퇴직금도 못 받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자리 준비도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그 아파트의 분위기, 소장의 리더십, 과장이나 기사의 평균 재직 기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엔 아예 이렇게 체크합니다. 1. 소장이 여자다. 신중하게 이력서를 넣기 전부터 주위 지인들에게 수소문합니다. 2. 최근 1년간 과장이 몇 명 바뀌었는가? 3. 기사 과장, 소장 간의 권한 구도가 어떤가?
소장이 정권을 쥐고 있고 실무는 과장이 다 맡는 구조다. 망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직 전에 그냥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서 보지 마시고 시설관리인들끼리 공유하는 내부 정보 커뮤니티 꼭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진짜 실력도 있고 경력도 탄탄한데 잘못된 자리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정보가 생명입니다. 저는 요즘 시설워크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자주 봅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시설관리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겪은 일, 연봉, 민원 수준, 이직 후기, 소장 성향 이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공유하는 공간이거든요. 누가 어느 아파트 갔다가 한 달 만에 튕겨 나왔는지, 어디는 연봉이 얼마인데 소장이 어떤 성격인지 현장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고 갑니다. 특히 여소장 관련된 후기들은 진짜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 영상 만들기 전에도 몇 번 검색해봤는데 제가 면접 봤던 그 아파트 이름이 실제로 언급돼 있더군요. 거기 기사님이 또 나갔대요. 그 소장 아직 그대로래요. 민원 올라가면 과장만 탓한대, 이런 글들요. 그거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나만 이상하다고 느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전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직 전에 시설워크 한 번은 들르세요. 직접 글을 쓰지 않더라도 남들 경험만 봐도 감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여소장 밑에서 고생 중이시거나 지원하려는 아파트가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이 이미 경험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도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자가 소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소장 밑에서 조직이 흔들리는 사례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시설관리라는 직업은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관리자는 기계와 사람을 동시에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직할 때는 반드시 그 조직의 사람 교체 주기와 소장의 리더십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설관리 현장 어딘가에서 속으로 내가 이상한 건가 생각하며 일하고 계신 분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들 시설워크에 남겨주시면 누군가에겐 방향이 되고 당신에겐 공감이 됩니다. 여소장 밑에서 일했던 분들의 경험, 그거 하나하나가 다음 피해자를 막는 장치입니다. 정보를 나누고 피해를 줄이고 이직을 도울 수 있는 그 시작, 시설워크에서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설워크에 들르셔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보세요. 현장에선 우리가 서로의 정보입니다.